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카는 철수의 혈액형 판정 결과 나는 철수와 영희의 혈액을 각각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한 후 이들을 서로 혼합하였을 때 응집 반응이다. 자, 가가 펜이 가가 철수 건데 항 A 혈청은 알파이고 항 B 혈청은 베타인데 베타에만 응집되었으니까 B형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철수의 경우에는 혈구에 B가 있고 혈장에는 알파가 있겠네요. 이때 영희의 혈장과 철수의 혈구가 응집되었으니까 영희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겠네요. 근데 영희의 혈구가 지금 혈장과 응집되지 않았으니까 A가 없어요. 근데 베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B가 와버린다면 한 사람의 몸에서 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있을 거고 영희는 그러면 O형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철수의 혈경은 B형이다 해서 맞고 니은 철수와 영희는 모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 맞겠네요. 디귿 영희는 A형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영희는 A형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영희는 O형인데 O형은 받을 수는 없고 소량 수혈을 받을 수는 없고 줄 수만 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근데 조건이 세균 X에 처음으로 감염된 생지 A, B, C에서 시간에 따른 세균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정상, 백혈구 결핍, 림프구 결핍된 생지 중 하나이다. 자 일단 정상 생지가 지금 가장 면역력이 좋네요.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균 X의 수는 적어져야지 정상 생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장 빨리 없어진 C 같은 경우가 정상 생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백혈구와 림프 결핍 두 생지가 남았는데 하나의 생지가 조금 더 안 좋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림프구까지 가는 면역 단계에서 대식세포가 먼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대식세포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림프구가 특이적 방어작용인데 특이적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특이적 단계를 먼저 선행해서 일어나야 되죠. 따라서 비특이적 단계인 백혈구가 결핍된 세포가 백혈구가 결핍된 생지가 더 세균 X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비특이적 다음에 특이적 단계로는 림프구를 사용하는 애도 있지만 비림프구 또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백혈구 결핍이고 B가 림프구 결핍이겠습니다. 기억 A는 백혈구가 결핍된 세포이다. 생지이다. 맞는 보기이고 니은 구간 1에서 세균 X에 대한 식균 작용은 A에서보다 B에서 활발하다. A는 백혈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식균 작용이 굉장히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B에서 활발하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C에서 항체의 농도는 2 구간이 1 구간보다 높다. 자, 2는 세균 X가 감소하는 단계이고 1은 세균 X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 X들이 이제 죽게 되고 항체에 이제 결합되면서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2 구간이 1 구간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부 조직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 작용이다. 자, 기억은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배운 게 하나밖에 없죠. 히스타민이다. 기억 맞고. 니은 히스타민은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쵸?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잘 나올 수 있게, 백혈구가 잘 나오게 하려는 것은 백혈구가 여기 상처 주위에 세균들을 같은 항원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세균의 침입으로 인한 식균 작용이 일어나 세균이 제거된다. 기본적인 설명이죠. 따라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라는 체내의 항원 A가 1차 침입할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B림프구, T림프구, 대식세포 중 하나이다. 자, 보면은 일단 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이겠네요. 왜냐면 항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자, 대식세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그림은 이거가 되겠네요. 나가 지금 무슨 항원을 잡아먹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식세포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나의 세포 디귿이 대식세포이고 아마 나가 제1밭 나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 디귿이 다음 이 단계에 등장해야 되는데 다가 있겠네요. 그럼 이 대식세포는 B림프구에게 이 항원에 대한 특징을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 단계에서 B림프가 T림프구에게 세포의 또 이 특징에 대해서 껍데기나 이것에 대해서 전달하겠죠. 자, 그래서 세포 기억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골수에서 성숙하죠. 자, 생성은 B와 T 모두 골수에서 일어나고 성숙은 B만 골수, T는 가슴샘으로 이동합니다. 세포 니은이 어디 있을까요? T 여기 있네요. T림프구가 분화하여 일어나는 반응은 세포성 면역이다. 잘못 풀었네요. T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라고 생각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다 가라 순서를 맞고 디귿이 대식세포, 그 다음에 기억이 보조 T림프구, 그 다음에 니은이 B림프구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항체를 생성하는 반응은 B림프구니까. 따라서 세포 기억은 보조 T림프구 어쨌든 T이므로 가슴샘에 성숙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세포 니은 B림프구가 분화하여 일어나는 반응은 세포성 면역이다. 체액성 면역이겠죠. 항체가 발생하는 디귿 면역 반응은 나가 다라가 아니라 나다 가라이다. 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 기억입니다. 저처럼 이 T림프구만 나왔다고 해서 세포독성 T림프구를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보조 T림프구의 존재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어떤 정상인의 체내에 항원 A와 B가 침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A와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항원 A에 대한 항체이고
B는 항원 B에 대한 항체이다. 자, 나를 먼저 분석해 보자면 항원 A와 관련된 항체 A를 보면은 이제 항체 농도가 침입하고 재침입했을 때 1차 면역, 2차 면역 반응을 보여주니까 그동안 뭐 기억세포가 생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B를 보면 재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그러니까 처음 침입했을 때와 같은 항체 농도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 항원 B에 대해서는 면역이 좀 잘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T 시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T 시점 이전에 항원 A에 노출된 적이 있다. 항체 A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좀 가정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니은 구간 1에서 기억세포가 항원 A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항원 A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은 기억세포가 아니라 형질세포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구간 1에서 항원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그냥 항체 생성 유무를 보면 되겠죠. 따라서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3번,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지에 대장균을 주사하고 20일 후 대장균과 폐렴균을 함께 주사하였다. 그림은 이 생지 혈액의 항체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단 비림프구들이 분화될 때 반드시 일부는 기억세포가 된다고 특이한 조건을 줬네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항체 X와 항체 Y는 서로 다른 비림프구에서 생성된다. 자, 항체 X 지금 대장균이 1차, 2차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항체 X가 반응했고 폐렴균을 1차 주사한 시점부터 항체 Y가 됐기 때문에 항체 X는 대장균에 대한 것이고 항체 Y가 폐렴균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 다른 비림프구에서 생성된다.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림프구는 이제 only 한 종류의 항원, 모항원 혹은 항체를 생산한다 라고 좀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니은 50일의 폐렴균을 주사하며 항체 Y는 항체 Y는 30일 때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 그렇죠? 2차 면역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디귿 구간 1에는 생지의 체내에 대장균과 폐렴균에 대한 기억세포가 모두 존재한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항상 몸에 있기 때문에 다음 뭐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더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줄 수 있겠죠. 항체가.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4번 또 보겠습니다. 동일한 양의 항원 X를 두 차례 접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시기에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 자, 항체 농도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B 시기에 형질 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산한다. 그렇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체를 빠르게 생산하는 것 맞는 표현이죠. 지금 C 시기에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상 기억세포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5번 기억 니은 계획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X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A, B, C를 준비하고 A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한다. 일주일 후 나의 A에서 기억과 니은을 각각 분리한다. 기억은 혈청과 항체라고 볼 수 있겠죠. 혈청과 기억세포 중 하나이다. 하나는 B에게, 하나는 C에게 각각 주사하고 이제 B와 C에게 X를 주사한다. B 같은 경우는 기억을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가 증가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억이 혈청이구나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고, 니은이 기억세포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세포라고 또 확정할 수 있는 점은 X를 주사했을 때 생지 B와 C가 양상이 다른데, 양상이 다른 이유는 혹은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기억세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혈청에는 X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 맞는 보기 되겠고, 니은 구간 1에서는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C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다. 디귿 구간 2에서 기억세포가 직접 항체를 다량 생산한다. 기억세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없죠. 형질세포가 생성합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세포 독성 트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 반응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다른 걸로는 체액성 면역이 있겠습니다. 보조 T림프구에 문제가 있다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모두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쵸? 보조 T림프구가 잘 활성화돼야지 그 다음 단계인 세포 독성 T림프구가 B림프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같은 항원에 재침입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낸다. 계속 같은 내용의 보기가 나오죠. 오류로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낸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17번에 3번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 백신 기억을 만든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 2, 3, 4를 준비한다. 5까지 있네요. 자, 1, 2, 3에게 주사한 지 1일 후 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자, 세균만 넣은 애들에게는 죽었고 백신을 넣은 애들은 살았습니다. 2주 후 이 백신을 넣었던 애들에게서 형혈청 A를 넣는다. 그러면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좀 있겠네요. 그 다음 4, 5에게 주사한 지 1일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자, 4 같은 경우는 살았고 5 같은 경우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신 기억은 A와 B 중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약한 세균을 있겠죠. 근데 지금 혈청 A와 같이 넣은 세균 A와 혈청 A를 같이 넣은 경우가 살았으므로 백신 기억은 세균 A의 것이겠다. 그래서 이 혈청 A가 항체 A 혹은 A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백신 기억은 A의 변형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 백신은 생쥐의 몸에서 항체로 작용한다. 항체가 아니라 원리는 다 아시죠? 병원체를 혹은 병원성을 가진 항원을 약화시켜서
백신에 투여한 것이죠. 백신에 넣은 것이죠. 그걸 넣으면 이제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 뭐 병원체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생쥐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생쥐가 다음번 2차 면역 혹은 병원체가 재침입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면역력을 이제 증가시켜서 뭐 그런 반응 혹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넣은 것이죠. 디귿 혈청 A에는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형질세포는 혈청에 들어갈 수 없죠. 혈청에는 항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청은 원심불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위에 뜨는 이 액체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항체가 있다고 했는데 떴다는 것은 무게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라앉을 것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항체의 주성분은 그냥 단백질이죠. 무겁다. 이 혈액에 가라앉을 만한 것들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는 한자가 맞나? 뭐 다른 말로 무슨 뭐 림프 구가 들어가면 혹은 무슨 세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거운 것이 되겠죠. 형질세포도 혈액에 존재하죠. 그래서 형질세포는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혈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위에 뜨는 것 애들만 혈청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림프구, 뭐 T림프구도 다 이렇게 혈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가 붙었다는 것은 세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쥐3에서 2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쵸? 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 한 번 더 뭐 기억세포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체를 2번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기억 리을입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에이즈에 관련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HIV 수, HIV 항체 농도, T세포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구간 A에서 HIV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구간 A에서 HIV 수가 감소됐고 항체가 증가했고 T세포도 증가했네요. 자,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없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려면 1차 면역 반응처럼 예전보다 이렇게 증가한 폭을 보여주는 양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놓고 이게 1차 반응이다 하고 2차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아닙니다. 니은 구간 A에서 HIV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생성된다. 그렇죠? HIV 항체가 증가하였고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형질세포가 맞죠. 지금 T2 여기서 HIV 항체는 줄어들었네요. 감기 바이러스와 항원 항체에 반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뭐 서술형으로 쓰기 좋은 것이 이제 뭐 항원 항체 반응, 뭐 항원 특이성, 뭐 항원항체 반응,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표현을 정확히 뭐 서술형에 나왔다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의 항원에 그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항체만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니은입니다. 2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HIV에 대한 형질 세포 수는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 T1은 지금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T2는 감소하는 추세이네요.
그러므로 형질세포의 수는 T1에서가 많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률은 T2에서가 T1에서보다 높다. 그쵸? 이거 이름 자체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면역이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의 발병 확률, 즉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T2에서가 질병 확률이 높죠. 근데 구간 A에서 HIV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감소한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생성하고 그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 혹은 그 면역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므로 항체 농도를 보니까 감소하네요. 또한 HIV 수도 증가하네요. 그럼 안 좋다는 면역력이 좋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감소한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인 철수의 혈액에는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있겠고 이거를 영이의 혈액과 섞었을 때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철수의 적혈구는 A가 있겠고 그것에 달라붙는 항체는 알파겠죠. 그래서 기억은 알파이고 나머지 니은이 베타일 텐데 영이의 적혈구에는 베타가 붙지 않네요. 그럼 영이의 적혈구에는 이제 B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알파가 있기 때문에 A도 있을 수 없어서 알파와 베타가 영이의 혈액에 있었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영이의 혈액형은 O형 맞습니다. 니은 철수의 혈액에는 응집소 니은 베타가 있다. 맞죠? 철수가 A형이었으니까 응집소 니은 베타가 있겠습니다. 디귿 영이의 혈액에는 응집소 니은이 있다. 그렇죠? 베타 있죠. 알파 베타 둘 다 있었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식 혈액형인데 100명이고 총 응집원 기억 니은과 응집소 디귿 리을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A형인 학생 수가 O형의 학생 수보다 많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다 가진 학생은 A형 또는 B형일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어차피 경우는 응집원이 A 혹은 B 두 가지 경우이므로 그냥 간단하게 A 응집원 니은이 A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본다면 리을은 베타이고 나머지 하나 응집소 디귿은 알파이고 응집원 기억은 B입니다. 자, 그러면 35명은 모두 A형이고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학생은 B형과 O형입니다. 그리고 응집원 B를 가진 학생은 A, B형과 B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보면 근데 100명인 수는 A형, B형, O형, A, B형 다 합쳐서 100명인 건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 A형, A형 한 명, B형 한 명이 아니라 B형 두 번, 그 다음에 O형, A, B형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학생 수를 다 더한 것에서 100명을 뺀다면 B형께 나오겠죠. 그러면 B형은 지금 다 더해보면 126명이고 126 빼기 100은 26입니다. 그래서 B형은 26명이다. 그럼 여기서 A, B형 수를 구할 수 있겠죠? 36 빼기 26은 10, A, B형은 10명이고 O형은 55에서 B형 거 26명을 빼면은 자 29 맞나요? 그쵸 29. 그래서 O형은 29다.
자, 이때 A형인 학생 수는 35였고 O형인 학생 수가 29니까 아까 했던 가정이 맞았기 때문에 맞는 거네요. 그냥 기억 O형인 학생 수가 B형인 학생 수보다 많다. 29, 26이니까 맞습니다. 니은 A, B형인 학생 수는 20이 아니라 10이다. 디귿 항 A 혈청 알파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수는 A형이랑 AB형이고 항 B 혈청 베타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 수는 A형 그리고 O형이겠네요. 베타에 응집되는 게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B형이랑 AB형이니까 그러면 A는 자 제거하고 A, B가 5보다 많다 10명이 20보다 많다 틀렸네요. 따라서 25번의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자, 또 28번이 어려워 보이죠?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를 준비한다.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주. A에게 항원 X를 주사한다. 1주 후 A에서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A에서 혈청과 기억세포를 각각 분리한다. B에게는 혈청을, C에게는 기억세포를 주사한다. B와 C에게 각각 X를 주사한다. 일정 기간 동안 B와 C에서 X의 항체 농도를 측정한다. 좀 기억. 나의 생지 A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A에게서 항체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항체가 생성되었으려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는 거고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 전에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기억 혈청이나 항체가 있다. 그쵸? 혈청 하면 히읗 치읓 다른 말 항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지금 나의 생지 B에서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된다. 나 B B에게는 혈청을 투입했었죠. 라 상태는 아직 X를 주사하기 전 상태인데 혈청을 투하했다고 해서 기억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와 동생의 혈액을 체열하여 항응고제를 처리한 후 혈구와 혈장으로 나눈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이 혈구들을 항 B혈청 베타와 혈장에 각각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영희와 동생의 혈액형을 서로 다르며 A형과 AB형 중 하나이다. 자, A형에는 A와 베타가 있겠고 AB형에는 A, B가 있겠습니다. 근데 항 B혈청에 응집되는 것은 A, B형 것이겠죠. 근데 이게 기억이니까 여기네요. 영희가 그러면 A, B형이고 동생이 A형이므로 자 혈구가 들어갔으니까 가라앉는 거죠. 아까 세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에는 A, B가 있고 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과 니은에는 혈구에 A가 있고 나에는 응집소 이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혈장에는 없고 나혈장에는 베타가 있는데 기억 혈구에는 A와 B가 있어서 지금 베타 거에 응집되었죠. 니은과 혈구에는 A가 있고 혈장에는 둘 다 응집 안 되고 항 B혈장에도 당연히 응집 안 되겠습니다. 기억 X는 플러스이다. 응집될 수가 없겠죠. 니은 동생의 혈액 A형의 혈액에는 응집원 B가 없죠. 디귿 나에는 베타가 있죠.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가 모두 있다? 아니죠. 따라서 29번의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의 1차 방어벽이 뚫린 병원체가 침입한 후 염증 상태를 유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 C는 각각 비만 세포와 백혈구 중 하나이다. 자, 비만 세포가 이렇게 물질을 분비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존재하는 것은 A가 비만 세포이고, 나중에 이제 혈관에 있다가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질 때 등장하는 것이 C, 백혈구이겠습니다.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 반응이므로 틀렸죠. 기억. 그리고 니은 B의 분비,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의 분비로 인해 무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이 높아진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디귿 C, 백혈구는 비만세포로 이식된 특정 병원체만 식중작용한다. 비만세포로 이식된 특정 병원체, 비만세포로 이식됐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 좀 틀렸죠. 그리고 특정 병원체도 틀렸죠.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병원체를 식균작용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면역 반응의 이름 자체도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30번에 그래서 틀렸죠. 2번 니은입니다.